지난번에는 제가 첫 시간에는 잡지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주제로 잡지를 만들겠다 이런 기획서를 제출하셨어요. 그건 이제 가안이고 오늘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주제로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다 이제 10주차까지 끝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잡지를 하나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잡지를. 이런 잡지인데 여러분들만의 그런 잡지를 발행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잡지가 무엇이고 잡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거 설명이 되고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잡지 기획하는 방법, 예, 그리고 잡지의 종류, 형태, 사례 이런 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완성된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요리. 어떤 요리 좋아해요? 어린이? 라면? 이 라면이면 이게 이제 라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요리 좋아해요? 여기 어린이? 스프? 근데 이게 다른 모양으로 생겼죠? 이제 이게 이제 스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잡지가 종이 매체이긴 하지만 하나의 내가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기획을 하시고 취재를 하시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고. 예,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일단 메뉴를 결정해야 되겠죠. 라면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하는데 라면을 끓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메뉴 결정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면 우리 잡지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자,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담을까? 우리 가족이 이번에 여름휴가를 가서 여름휴가에서 있었던 일을 담을까? 아니면 개학장에 가서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그 느낌을 담을까? 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콘텐츠 기획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리를 해줄까? 예, 어떤 요리를 해줄까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콘텐츠를 찾아내면은 그 콘텐츠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라고 정하게 되면은 어떤 요리를 정하게 되면 그 요리 재료를 사러 가야 되잖아요. 장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료조사예요. 자료조사는 어떻게 하죠? 자료조사. 예? 예,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또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있죠. 그걸 다른 말로 취재라고 하죠. 취재를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장을 다 보게 되면 어머님들이 장을 보면은 그 장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김치를 재료를 해서 요리하시다면 전골이 있을 수도 있고 김치 전골도 있고 김치 볶음도 있을 수 있고 예 하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사실보도 해설로 의견 인터뷰 일반 3번이라고 얘기했는데 글의 형식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요리 종류가 바로 글의 형식을 정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직접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글쓰기, 사진 찍기. 예, 글쓰기, 사진 찍기. 예, 정성 들여서. 그 다음에 퇴고는 뭐죠? 퇴고? 예? 그렇죠. 퇴고는 뭐냐면 원고가 이제 제대로 써졌는지 그걸 다시 한번 쭉 살펴봐서 오류를 없애고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죠, 수정.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이런 하나의 잡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취재하고, 아니 기획하고, 그다음에 기획한 걸 바탕으로 자료조사하고 취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가공 요리를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료로 글을 쓰고, 예,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는 내가 잘못 쓴 게 없는가, 맞춤법은 맞는가, 이걸 다시 살펴보는 퇴고, 양념으로 이제 음식이 좀 짜네? 그럼 이제 물도 좀 붓고, 그리고 음식이 좀 빠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리를 좀 더 넣고, 그게 이제 최고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제가 만들었던 그 매체의 사례를 하나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시청에서 일을 할 때 보니까 지금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잖아요. 왜냐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해서 독자들한테 이걸 전달할까 해서 생각한 게 이제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왜 했냐면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획 의도는 두rum이나 저어새, 그래서 멸종 위기를 찾은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 제가 두rum이나 저어새를 선정을 했냐면 이 새들이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의 시조새이고, 그런데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이 저어새와 두루미를 보여줌으로써 이 굉장히 환경이 중요하고 인천에도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획하는 순서인데, 일단 어떤 콘텐츠를 제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뽑아놨어요. 한 가지를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로 할까? 아니, 인천의 생태계 세상을 지키다로 할까? 3번, 환경을 지키는 인천 생태계. 이 세 개로 할까? 세 개 중에 후보를 몇 개로 올려놓은 거죠. 여러분들도 내 제목을 뽑을 때, 이 잡지 제목을 뽑을 때, 우리 가족 이야기로 할까? 아니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할까? 개항장 산책으로 할까? 이 제목을 하나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예. 그래서 요새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올려놓은 다음에 1번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생태계가 세계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구심점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면 저어새가 찾아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주요 콘텐츠, 그 이야기에 들어갈 요리 종류를 어떤 거를 할까? 우리 가족 이야기로 이제 이게 제목을 정하면은,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가 있고 동생 누나가 있고, 아니면 반려견을 키우면 반려견도 있고 하는 그 5명의 이야기가 이제 다 우리 가족 이야기 속에는 5 가족 이야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내가 이 제목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천 환경과 생태, 기대적 희귀한 동물을 소개하자.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아내자.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도 만나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탄소 중립을 이룩해서 지구를 잘 지켜나가고 지구를 잘 지킬 것인가, 이것도 들어가자. 그리고 중요한 게 사진, 지도, 그래픽. 자, 사진은 우리 가족 이야기해서 우리 가족을 하면 우리 가족 사진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뭘 쓸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진은 뭘 쓸까 생각하시고, 지도는 일단 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도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따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왕이면 밥상을 차릴 때 요리 3가지보다 5가지, 6가지, 10가지 많을수록 그 먹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같이 우리 가족 이야기에는 어떤 콘텐츠를 넣을까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걸 거기다 이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할 사람들.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아빠는 뭐라고, 나는 뭐라고, 그렇게 나눠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이 첫 번째 아이템으로 저어새를 하기로 했어요. 저어새. 예, 저어새 아세요? 혹시 저어새? 네. 예, 어떻게 아세요? 왜 저어새예요, 이름이? 이게 입이 주걱처럼 생겨가지고 먹이를 찾을 때 이렇게 저으면서 다니죠? 예, 그래서 저어새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희귀종인데 인천 남동구에 거기 저어새 생태 서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와서 새끼를 낳고 커가지고 다시 날아가다 다시 나는 철새인데 저어새가 굉장히 희귀한 그 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곳을 찾아다니는 새고서 환경이 더러우면 걔네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환경이 깨끗한 곳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 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획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생태계에 맞는 주제는 저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정하고, 이제 전문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예.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먼저 그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제목을 뭘로 할까? 제목을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주제, 제목, 전문, 첫 문장 이게 글쓰기의 첫 단계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글에 다 통용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어린이들도 나중에 이제 논설도 공부하게 될 텐데 논설을 쓸 때는 항상 이 순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건 뭐냐면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 글 순서라든지 이 배열이 잘못되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잘 보시면 영화 많이 보세요? 범죄도시 4 보신 분? 예. 어른이랑 같이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6학년인데 같이 벌써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화 기자도 되게 오래 했는데 영화가 잘된 거고 잘못된 거의 차이는 뭐냐면 그 흐름, 영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면서 편집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요 바로 뒤에 나와야 되는데 요 나오지 않고 저쪽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안 나올 때 그냥 먼저 나온다든지 그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톱니바퀴가 마무리려 가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잘 계산해서 쭉쭉쭉쭉 써나가야 돼요. 그러면 잘 썼다. 그런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생각과 태도를 바꾸죠. 이 말이 맞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다 쓴 뒤 10번 이상 수정한다. 이걸 뭐라고 했죠? 퇴고. 그렇죠. 퇴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글 쓰는 분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쓴 글을 100번 이상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100번 이상, 최소한. 그래서 글은 천재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지구력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원석을 갈아가지고 나중에 요만한 보석을 만드는 거죠. 요만한 보석.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쳐내고 비계도 다 쳐내고 살코기만 남겨놓는. 그러려면 뭐냐면 계속 수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게 이제 환경 생태였고 저어새 이동 경로를 해주자. 그럼 저어새 이동 경로를 내가 쓰려면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가? 자료, 예. 일반 자료,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예. 왜냐면 저도 저어새에 대해서 독자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제가 저어새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일반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 그럼 어떤 답을 담아줄까? 이건 뭐죠? 어떤 글을 담아줄까는? 글의 형식. 시를 쓸 것인가, 소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설명을 쓸 것인가, 묘사를 쓸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스트레이트는 뭐냐면 일반 잡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글의 형식이에요. 예, 뉴스 기사 쓸 때. 예. 그 다음에 이런 글을 다 쓰면은 이런 모양으로 앉혀야 되잖아요. 여기 사진을 안 찾고 여기 글을 안 찾잖아요. 여기 사진 안 찾고 여기 사진 나머지 글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작업. 그렇지, 레이아웃 편집. 너무 잘하네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게 편집이에요. 그래서 편집은 뭐냐면 기사 쓰는 게 이제 건축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편집은 이제 완벽하게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완벽한 상품을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걸 이제 편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인테리어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만든 그 잡지인데요. 이게 표지고 이게 맨 뒷장이에요. 항상 잡지 이렇게 접혀서 나오는데 이것도 사진을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3개 넣었어요. 3개. 하나, 둘, 3개를 그냥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제가 이 사진 3개를 앉힌 이유가 표지를. 이게 뭐죠? 예, 센터 여기. 예, 여기 저도 얼른 해야네. 공항 같은데 여기가 국제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국제도시라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개로 배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하실 게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예? 그렇죠, 목차. 오늘 목차를 정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면인데 표 2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창간사. 창간사는 뭘까요? 그렇죠. 내가 이 잡지를 만드는 그 이유, 의미, 이거를 이게 아까 표지였고 여기에다 이제 창간사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 맛있는 이유가 뭐다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독자들한테. 예, 어필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잡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니까 미리 한번 보세요. 거기다 목차를 쓰는 거예요. 거기 3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다 실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어세를 제가 취재를 한 건데요. 자, 일단 제목부터 보면 갯벌, 무인도 많은 인천이 좋아요.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저어세가 말을 할 줄 알아요? 모르죠. 근데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뽑은 이유는 뭐냐면 저어세를 의류화시켜가지고 저어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다 뽑은 거예요. 그럼 저어세를 왜 저어세가 갯벌에서 살고 있고 갯벌이 많은 인천이 좋아서 여기 산다 해서 이런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문이에요. 첫 번째 문장. 이게 사진이죠. 이거 다 저희가 가서 찍은 거예요. 여기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 여기 앉히고 이 사진 여기 앉히고 요건 뭐라고 하죠? 요건? 네? 그렇죠. 사파, 그래픽. 여기다 저어세 사진 하나, 그림을 하나 넣으면 이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앉히고 여기다 큰 사진을 넣자. 그리고 여기다 작은 사진을 넣고 여기는 고딕체로 쓰고 여기는 명도체로 써야겠다. 그 제목도 줄을 이렇게 맞추면 이쁘겠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기 전에 이미 얘네 사진을 찍어야 되고 얘네 생태를 공부해서 이런 글을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리고 편집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다 찍은 거죠, 얘가. 여러 군데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가면 한 가지 장면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다른 장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쉬운 장관 아니에요, 잡지 만드는 게. 요거는 이제 글로 좀 해서 찍은 거고, 예. 요거는 이제 좀 멀리 원동에서 찍은 거고, 예. 그리고 근데 제목을 써도 이렇게 줄을 맞췄죠. 광활한 갯벌과 깨끗한 논 무인도, 총경지역 인천은 저어세대 초고. 이것도 그냥 윗줄 아랫줄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잣수를 딱 맞춰서
하니까 이쁘지 않으세요? 예, 편집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조사를 넣을까 말까. 조사를 하나 넣어도 되고, 글자 수를 딱 맞춰가지고 자기가 글을, 제목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뭐죠, 요거? 그렇지, 사진 설명. 예. 그래서 글쓰기, 우리가 만든 잡지 글쓰기에는 사진 설명, 캡션, 제목, 본문, 사진, 아까 그 그래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의 생태를 제가 한 3군데 정도 가가지고 다 취재를 해가지고 사진 찍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의 요리로 만들어낸 거죠. 예. 참조하시면. 예. 여기도 이제 다 저세죠. 가까이 있는 모습 하나 찍고, 날아가는 모습 하나 찍고, 그리고 남동유수지, 남동유수에 모여있는 거 하나 찍고, 또 여기 또 다른 장면 찍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진을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는 본문 짧고, 여기는 본문이 많고, 사진 여기 하나만 배치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걸 예쁘게 배치하는 게 바로 편집이에요. 그래서 언론사 같은 데 가면은 취재 기자가 따로 있고 편집 기자가 따로 있어요. 이것만 짜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만 짜고 사진 기자도 따로 있어요. 사진 찍는 사람. 그러니까 네 개가 있죠. 또 하나는 그래픽 기자. 그래서 다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그걸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배우시는 거죠. 예. 예, 이것도 다시 이제 표지 이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 이게 이제 두름이거든요. 갯벌이고, 예, 그럼 이게 인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해양도시고, 갯벌의 도시다. 이걸 이제 표현한 거고, 요건 표준 뒷면인데, 앞면이, 뒷면이, 뒷면이거든요. 뒷면인데 왜 이걸 했을까요, 제가? 느닷없이. 네? 맞아요. 새해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니까 뒤에 그래픽은 이걸로 하자, 정하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참관사 쓸 거고, 근데 저는 이제 포토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사진하고 이제 글을 이제 유명한 사진가한테 사진하고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나오는 잡지이기 때문에 참관사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참관사는 한 번이니까. 근데 굳이 이제 참관사라고 하면 여기다 여기 썼는데, 요건 참관사라기보다도 이번에 굿모닝처럼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가정하게 설명해 준 거고, 그리고 목차 이렇게 준 거예요. 목차. 예, 이건 무슨 여러분 소래철교 아시죠? 예, 이게 옛날에 그 소래포구에 꼬마 기차가 다닐 때 그때 당시 사진이에요. 이 어머니가 새벽에, 이 새벽 느낌 나세요? 새벽에 젓갈을 팔러 철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모습. 예. 그 인천의 정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정서를 이번에는 어떤 걸 보여줄까? 그래서 이 사진을 선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두루미를 이제 취재사, 두루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미가 인천의 시조인 건 아시죠? 예. 그 두루미가 근데 얘네가 올 때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철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강화 동검도인데 여기 왔다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두루미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눈 내린 동검도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사진이 이 반으로 나누면 왼쪽에다 있었는데 이 선을 넘어갔죠, 이렇게 크게. 이게 편집의 묘미인데, 이게 뭐냐면 넓은 거를 보여주면서 시원한 눈맛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해도 되는데, 이 네 마리가 가족이거든요. 얘네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요만하게 했을까? 고민하다가 에이, 크게 써버리자. 그래서 저쪽 페이지까지 넘어가서 크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편집의 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먼저 한 가족들의 그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이제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전 세계 3천만일 뿐 고향 인천 자녀 8월. 이게 제목 속에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은 두루미가 전생에 30마리밖에 없어? 그리고 인천이 고향이야? 왜 인천이 고향이지? 궁금증도 일으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뽑을 때는 내 궁금증을 일으키면 안 될까? 아니면 미끼를 던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 제목 속에는 내가 하고픈 얘기가 핵심적으로 압축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거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건 다른 곳에 있던 두루미. 이거 다 그 사진 찍은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거고, 예. 이것도 겨울 철새를 주제로 해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넘어갔죠. 사진이 이렇게 넘어가면 사진이 좋아서 크게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영상을 보기 때문에 사진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유튜브가 잘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잡지를 사실 잘 안 보는데 안 보고 뭘 보죠, 여러분들? 모바일이나 인터넷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의 경쟁력을 가질 그런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편집이죠. 편집하고 이제 콘텐츠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 여기도 이제 그림만큼 쓰고, 사진 3개 놓고, 여기 이제 그래픽, 예, 사파,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배치를 한 거죠. 예, 요거는 이제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가까이 가서 찍는 거. 그럼 어떻게 찍을까요? 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영화 학교 같은데? 맞죠? 영화 초등학교 맞죠? 그래서 영화 초등학교 이거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예, 이때는 3월이라서 3.1절이 있잖아요. 3.1절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독립운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3.1운동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3월은 봄이기 때문에 꽃이 피어요. 그래서 3월을 어떻게 만들까 해서 꽃을 넣고, 영화초등학교였죠. 예. 이 그림은 어떠세요? 이 사진은 어떠세요? 그림 같지 않으세요? 사진이에요. 정답. 네? 물을 찍어주나요? 이 안에 있는 피사체는 꽃하고 이런 산하고 숲인데 이렇게 이런 사진을 추상화라고 하잖아요. 추상. 구상이 아니고 구체적이 아니고 예술 사진처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라고 독자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찍은 거죠. 이런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회차 때는 이런 사진 찍는 걸 배우실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보통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많이 이걸 찍잖아요. 근데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걸 배우실 거예요. 휴대폰 카메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휴대폰은 화소가 굉장히 높아요. 그 기능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작게 쓰는 사진은 화소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인쇄가 잘 뭉개죠. 근데 그걸 다음 회차 때 배우시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예, 그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까 하다가 나보다 이분이 나은 것 같다 해서 그분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예, 다음 회차 때는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그걸 다 들으세요. 저도 좀 나와서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좋은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3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천의 그 야생화들을 이렇게 찍은 거죠. 찍었는데 제가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하면서 주제를 아까 두루미도 했고 저새도 하고 야생화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제 생각해서 그게 바로 기획 아이템이죠. 여러분들 하실 때 우리 가족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우리 학교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내가 감동받았던 문화재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제는 다양해요. 우리가 창간호와 문화유산이라고 했지만, 문화유산은 단순히 그 건물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유산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유산 있잖아요. 나의 문화유산이 있는 거예요. 나의 문화유산. 나의 문화유산은 뭐냐면 우리 가족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역경을 한번 부닥쳤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 이것도 우리 가족의 역사고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편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대여를 했죠. 깔끔해 보이라고. 이쪽은 사실 여기 두 개 배치하면 여기도 여기다 이 오른쪽에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각선으로 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하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제 공부하시면 모든 기자를, 어린이들은 모든 기자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재 기자, 사진 기자, 그래픽 기자, 편집 기자.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예. 자기가 해보는 게 가장 큰 교육이 돼요. 예. 가장 큰 교육이.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 글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리고, 또 이런 야생화 이런 거, 예. 이런 야생화들을 깨끗한 곳에서 피어나는 꽃들이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이런 게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획자가 가서 이제 보여주고 설명해드리는 거죠. 예. 예. 이것도 이렇게, 이거 저것에, 이거 고니, 이거 두루미. 예. 이게 4월달에 제가 주제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예. 이게 표지입니다. 표지. 표지가 뭔지 아시죠? 예. 표지는 얼굴이에요. 맨 앞에 얼굴. 그다음에 이거 뒷표지. 예.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면은 편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표 1, 여기를 표 2, 그리고 맨 뒤에를 표 3, 표 4,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거 왜 필요하냐면 편집자들이 요청을 할 때 표 1에는 뭐 실어주세요, 표 3에는 뭐 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다 편집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으니까 저는 글을 써서 갖다 주면 편집자가 이제 그걸 막 이렇게 배열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다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잘 찍었죠? 네. 예.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사진 전문가가 저랑 같이 다니면서 드론도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취재하는 과정이 재밌지만 또 힘들어요. 막 갯벌 같은 데도 막 들어가야 되고 위험한 데도 들어가야 되고 군사지역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그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나중에 이런 작품을 딱 나오면 되게 보람이 느껴지죠. 성취감도 있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음 회차 때 이제 사진 그거 배우시면. 예. 글은 이제 글을 쓰시면서 계속 고치시면 되고. 예.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예. 예. 이것도 보세요. 사진을 아래 크게 양쪽 면을 다 잡아먹게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예. 이게 배치를 한 이유가 이 와이드 넓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어딘지 아세요? 예? 수도권 매립지 아시죠? 수도권 매립지에 그 제3 매립지라고 아직 매립 시작 안 한 곳이 있어요. 수도권 매립지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이제 매립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를 DMZ처럼 방치를 해뒀더니 여기가 온갖 철새들이 다 날아오는 거예요. 그 생태계 보고가 됐어요, 아주. 근데 사람들 출입 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독수리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저어새도 있고. 왜냐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조성은 돼 있는데 그 새들이 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취재를 받고 여기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여기 가치를 알려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콘텐츠를 보고 이제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했다. 길게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가로 세로 가로 길게. 예. 이런 걸 이제 미적인 감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아오는 모습, 날개 펼친 모습, 뭐 이런 것들 이제 포착해가지고 잡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부처님 모신 달이 있잖아요. 5월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주제 사진을 뭘로 쓸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절,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단란하게 가족 친지들이 단란하게 노는 모습,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한 거죠. 예. 이 사진도 괜찮지 않으세요? 물방? 예, 아침 이슬처럼. 그리고 이제 이거는 꿀벌. 여러분들 꿀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들으셨죠? 네. 예. 그 생태계에서 이제 계속 제가 새하고 야생화를 이렇게 다루다가 이번에 뭘로 할까? 근데 벌이 날아오는 계절이 된 거예요. 6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벌을 취재하러 인천대공원에 같이 아이들과 같이 간 거예요. 저희 직원들, 자녀들이에요. 다. 이번에 꿀벌 여행 갈 건데 같이 가실 뻔했더니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꿀벌을 보여주면서 꿀벌이 왜 중요한가, 꿀벌을 왜 보호해야 되는가를 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기획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도 갔었어요. 여기도 갔는데 이제 양봉하는 강화도인데 사진 찍는 사람 사진이 딱 벌에 쏘여가지고 딱 한 마리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다음날 이렇게 먹었더라고요. 예. 근데 벌이 웬만하면 잘 안 쏘더라고요. 가까이 가도 되게 이뻐요. 근데 토종벌은 거의 다 죽었어요. 빨리 없어지고 다 소양벌이에요. 그나마 소양벌인데 그래도 이 꿀벌들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그 야채, 과일 75%가 먹을 수가 없대요. 꿀벌이 없어요. 얘네들 굉장히 수분작용 하니까 꽃가루 올리고. 그래서 꿀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이 기사를 기획했고 이렇게 편집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뭐냐면 우리 윤희 선생님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어느 장소라든지 장소를 기획해서 쓰실 거면은 이런 지도를 하나 그려도 좋습니다. 예, 지도를 왜 약식으로 그려도 좋고 예쁘게 그려도 좋고 또 그래픽을 해주는 선생님 강의도 있을 거예요. 사진 다음에 그때 보실 때 이렇게 써주시면은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밥을 더 맛있게 해주는 거죠. 편하게 먹게, 소화 잘 되게. 왜냐면 이거 설명 하나 다 했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걸 여기를 가보고 싶으면 이렇게 가세요. 친절히 하나 더 그 후식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해서 이런 거를 포함시켜도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획을 어떻게 하고 기획을 했을 때 기사는 어떻게 쓰고 편집을 어떻게 하고 예. 그렇게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잡지 설명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 먼저 했던 가족분들 팀들이 만들었던 잡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나 사례를. 좋은 가죠. 이게 먼저 했던 분들의 그 잡지 표지예요. 예, 젤이라는 잡지 표지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선생님 도움을 받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또 잼이라고 했고, 그래서 일정에서 소소한 놀이 잼. 넘버 1. NO1이 이제 참가도라는 의미죠. 1호가 참가도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2페이지 디자인 이런 거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참관사 안녕 난 편의점 고양이라고 해. 요즘 코로나가 극성해서 밖에서 일이 많잖아. 일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참관사를 이렇게 썼어요. 그 참관사를 이 잡지는 우리 가족의 역사적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가족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딱딱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걸 대화체, 이걸 대화체라고 해요. 말하듯이 안녕 난 페르시아 고양이로 해. 예, 그리고 재미있고 마음에 드는 놀이가 있으면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장관사를 이렇게 썼는데 장관사 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만들었을 때 우리 가족이 이걸 만들어서 타임캡슐에 넣었다. 그 10년 뒤에 딱 꺼내봤을 때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함께 웃고 또 감동을 한번 느낄 수 있을 정도. 예. 그럼 제 개인적으로 몇 부를 발행하시면 한 부 정도는 타임캡슐에 넣어서 10년, 20년 뒤에 꺼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런 사례를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도 보면 디자인이 목차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숟가락처럼. 예. 숟가락처럼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거 창의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드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그 포토그래프 이런 걸 활용을 못 하시죠? 레이아웃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큰 그림만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A4 용지에다가 사진 배치하고, 여기 그래픽, 여기 이런 그래픽 해주고, 여기 텍스처, 이렇게 해서 딱 넘겨주면 다 해줘요. 예. 이게 편집 기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기술적인 부분을 기계가 탁탁 해주는 거죠. 그럼 편집 기자 보고서 또 자기가 수정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걸로 그리시면 돼요. 이거 한 줄 나눠드릴 건데, 1페이지 제목 어떻게 하고 연필을 이렇게 말하자면 스케치, 가함을 만드신다고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자, 여기는 이제 자기 가족들 소개를 했죠. 페르시안 고양이가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이 초등학생의 닉네임이었어요. 난 페르시안 고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엄마 같아요. 예. 엄마, 여기 할머니, 여기 회사원인데 아빠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4페이지 편집을 했어요. 여기 페르시안 고양이, 여기. 그리고 박정은 고등학생 언니 같은데 그냥 고양이로서 자기를 표현했네요. 예. 이렇게 이제 디자인 그래픽. 여기 사진을 여기다 사진 안 치고, 여기 사진 안 치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픽 넣었죠. 예, 이렇게. 예. 어떤 놀이를 할까. 놀이를 중심으로 이제 가족 이야기를 주제를 해서 만든 잡지예요. 예. 여기 12쪽. 예. 예쁘죠? 네. 예. 여러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스케치만 그려놓으시면 다 해줘요. 예. 여기 글도 다 쓴 거고, 여기 다 글 쓴 거고, 다 글 쓴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여행에서 노는 그런 모습, 바다는 즐거워. 예. 여기 제목이고, 여기 글이죠. 예.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툼한 잡지를 만들었고요. 예. 예. 이게 이제 맨 끝에, 뒷면, 예. 잘 만들었죠? 네. 예,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보이네. 저기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눠드릴 게 이제 이렇게 한방 지도를 어떤 걸 그럴까 생각하시고, 나의 문화는 창간을 기획하기 위해서 앞표지 제목은 뭘로 할까, 주제는 뭘로 할까 쓰고, 목차에는 뭐를 담을까 하고, 창간사는 어떻게 쓸까, 예. 3면에는 뭘 넣을까, 5면에는 뭘 채울까, 6면에는 뭘 채울까,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실습으로. 예, 기획을 하시고, 오늘 기획을 하셨다고 해도 또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셔도 돼요. 오늘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네? 그럼 이거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산만하지 마시고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고, 저희도 어떤 아이템을 기획을 했는데 중간에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갔어. 그 취재를 해봤는데 이 얘기가 아니네? 바꿔야겠다. 그래서 확 틀어버리거든요. 오늘은 오늘 생각하신 것만 이제 잘 기획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회차가 지나가면서 아직 10회차니까 아직 8회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바꾸셔서 해도 좋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예. 잡지처럼, 예. 여기 두 개를 거기다 이제 하나 빈칸에 하나씩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획하여서 잡지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만 넣고 그 다음에 그 나눠준 거 있죠? 거기 레이아웃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면의 표지는 제목은 뭐고 그다음에 참관사는 어떻게 쓰고 그래서 거기다 빈칸에다 채워 넣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니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는 기준점이 1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맛있게 드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주시죠? 매번. 네, 맛있게 드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전문가분이 이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때는 알겠는데 딱 지나고 나면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시작을 했다는 게 바로 참가도가 반점은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주제를 갖다가 너무 복잡하게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잡는 방법, 바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냈던 거에 대해서 첫 번째 한 두 개만 읽어봤는데요. 앞에 딱 보니까 첫 페이지에 한의학 책 해가지고 보물로 해서 친구사, 친구학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침 맞아보셨어요? 침 맞을 때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전문이나 영어를 쓸 때 왜 이거를 썼는지 해서 친구학 책을 찾아보거나 옛날에는 친구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침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침만 맞는 그런 약방 비슷하게 좀 찾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딱 좀 그 유주의 보물지도라고 어떤 분 저기 했어요? 네네네. 아주 좋은 저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 기간이 휴가를 가는 기간하고 딱 겹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뭐 제주도를 휴가를 갔거나 경상도 어디 휴가를 갔거나 뭐 경주를 갔거나 이랬을 때 우리 가족 이야기, 역사, 박물, 체험 뭐 이런 걸로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큰 주제를 간단하게 이제는 정해줄 거예요. 원래 이게 큰 주제가 가천박물관 창간호 제작 프로젝트예요. 그 창간호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처음 시작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걸 창간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제목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건지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몇 가지 그룹해서 제시를 해줄 거예요. 내가 사는 도시마을 이야기 뭐 이것도 하나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 문화가 산책 또 우리 가족 문화지도 만들기 그리고 우리 가족 개항장 역사문화 체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쭉 만들면 돼요. 그 앞에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너무 복잡하게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제목을 정했으면은 소제목을 또 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제목을 예를 들어서 10년 후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 10년 후에 뭐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족이 어떨 것이다. 또 저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 아기 때 찍은 사진들 10년 후에 지내서 보면 야 정말 다 키웠어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창간으로 어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글이나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역사는 발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우리 가족이 함께 나가서 발로 배워 나가는 거는 아이들한테 그 어떤 그 선물이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중요한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시작이 창간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 가족 문화지도 만들기 여기에서 문화지도 만들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는
계양장 쪽을 탐방을 했다, 아니면은 뭐 계양구 쪽을 탐방을 했다, 서구를 탐방을 했다면 거기에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뭐 계양장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 집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출발점이 어디다. 근데 돌아와서 몇 군데를 몇 시간 만에 거쳐볼 수 있는 그 코스를 일단 정해서 지도를 만드는 게 가장 연결 코스를 좋게 잡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목을 정해놓고 어떤 걸 할지 그 주제에 맞게.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역사, 문화, 제호, 문화재를 만들기, 우리 마을, 내가 사는 도시만 이야기를 딱 해보면 우리 가족이 들어가니까 우리 가족 영원히 남길 사진부터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우리 가족 사진부터 딱 찍고, 그러면은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폼나게 사진도 찍고, 그래서 소제목을 정해주고, 거기에 이 전문을 어떻게 참여해야겠고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다라는 주제에 대한 전문을 앞에다가 조그맣게 간단하게 재미있게 쉽게 어렵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큰 그림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전문가 선생님,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막 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가는 거 큰 그림을 말씀드린 거고, 급히 지금 이제는 시간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뭐 어렵게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거는 그 박사님이나 또 편집하시는 분이나 학예사님이 다 지도하고 표지라든가 이런 그림을 멋있게 만들 것이고, 아이들 그림은 이렇게 계속 들어가도 좋습니다. 뭐 그래픽 잘하시면 그래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런 거는 자유주제니까 쉽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부모님께서 이걸 몇 페이지로 만들어야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소 16페이지이고 4페이지씩 넘어가서 최대 32페이지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들면 이게 한 장을 반으로 접는 방식으로 잡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4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6페이지가 최소 분량이고 최대 분량은 32페이지. 그러니까 16페이지 혹은 20페이지, 24페이지 아니면 28페이지 아니면 32페이지. 분량을 이렇게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16페이지에서 32페이지 사이에서. 쓸 게 많다면 많이 하시고, 뭐 별로 없다고 16페이지만 하셔도 돼요. 네.
주신 파일을 1인당 한 부 그냥 집에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요. 오늘 이 파일에다 작성하신 내용이랑 그리고 이 신문 페이지 안에 작성하신 내용 모두 나중에 사진 찍거나 스캔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주세요. 기한은 7월 6일까지입니다. 강사님이 보시고 피드백해야 되는 시간 고려해가지고 7월 6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집에서 완성하셔서 반드시 스캔으로 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확정을 해요. 자, 이제는 어떤 길이 보이시나요? 어렵지 않죠? 네, 주제를 너무 크게 잡거나 아이들 그 수준에서 너무 벗어나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일단은 쉬운 길로 밝혀서 가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린 촬영비 추상권 활용동에서는 각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 사인 받아야 될 게 저희가 7월 27일 4회차 때 탐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탐방에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상명, 주민번호, 연락처, 개인정보 소집, 제공 여부, 서명까지 모두 작성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모든 10팀을 알고 있는데 이 10팀들이 선정하지 않은 곳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곳과 조금 관련 있는 문화 유적지를 저희가 이제 이번 회차 끝나고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인천 내로 가요. 또 고려해 보고는 있어요. 버스를 개설을 해서 갈지 아니면은 주변으로 이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공지를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3회차 수업 공지 한번 해드릴게요. 3회차는 저희 강사님이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찍는 사진 교사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배터리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풀로 챙겨주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집에 공기계 남는 것도 있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기계 하나씩 가져와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돼요. 엄마. 보조 배터리로 챙겨주세요. 저희 부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까치하고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까치는 우리 행운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나쁜 것을 막는다, 재앙을 막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1일에 보통 서로 덕담을 나누곤 하죠. 그때 나누고 하는 대사가 1월 2일 이번 새해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새해 되세요 라고 하잖아요. 네, 덕담을 나눌 때 그런 걸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잉어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받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변 청룡도라고 해서 이제 잉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용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인분들한테는 승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100점 받기를 바란다. 또는 고3 수학생들한테는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란다. 물론 마음을 담을 때 선물을 사고는 그런 그림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연토 그림을 받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화도는 이제 고결함 그리고 순결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림 까치와 호랑이, 연화도 그리고 어변성룡도는 우리 민화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혹시 어린 친구들 민화 뭔지 알고 있나요? 손들고 내빼도 좋아요. 민화 알고 있어요. 이 그림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림일까요? 왕이? 귀족이? 아니면 백성, 서민들 맞아요. 어떡해요? 서민들이 사용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민화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민화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그림의 의미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계급에 상관없이 높은 계급층부터 낮은 계급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림입니다.